동아일보 한번 보시죠. 동아일보. 자, 조선일보는 봤고요. 2개 보셨고, 동아일보 많이 본 뉴스가 김정은 보기만 해도 기분 나쁜 금강산 남측 시설도 싹 드러내라 1위입니다. 요것도 이따 3시 정규방송 시간에 이해란 박사 나와서 정밀 분석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상위 0.9%가 전 세계 부자의 4% 차지한다는 거. 3위가 탈중국 공장 철수한다는 거예요. 중국에서 공장이 이제 철수한다는 건데, 삼성도 철수했잖아요. 그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3위. 동아일보 가장 많이 본 뉴스 3위인데요. 탈중국. 이제 삼성전자가 지난달 광둥성에서 마지막 스마트폰 공장 철수했거든요. 그러니까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가 보도를 했는데요. 미중 무역 전쟁에 따른 생산 기지의 위험을 분산하는 전략으로 분석하면서 경쟁사인 애플이 하지 못했던 것을 삼성이 달성했다 이렇게 평가했는데요. 애플은 삼성과 달리 자체 공장 없이 개별 부품을 아웃소싱을 통해 조달한다. 이미 저숙련 근로자에 대한 교육 투자가 너무 많은 애플은 철수를 하고 싶어도 못한다. 애플은 철수를 못하지만 삼성은 철수를 했다는 얘기인데요. 삼성뿐만 아니라 삼성이 이제 철수하면서 뭐 리커창 총리가 방문해서 막 칭찬하고 이런 뉴스 많이 나왔죠. 굉장히 이번에 아주 멋지게 철수를 했습니다. 삼성이. 그런데요, 좀 올려보시면요. 근데 중국을 떠나는 글로벌 기업이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출 당시 2008년에는 1894위안 약 32만 원 우리 돈으로 근로자 임금이 32만 원이었대 월급이 2008년 당시. 근데 2018년에는 3배 뛰었습니다. 97만 원. 그리고 광저우 지금 삼성전자 철수한데 광저우는 136만 원이 됐답니다. 그러니까 2008년 당시에 32만 원이 지금 136만 원이 되니까 이게 처음에 투자할 때하고 너무 환경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리고 베트남은 이제 중국의 지금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인건비가. 그러니까 베트남으로도 많이 간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또 여기 이제 기름 부은 것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관세 폭탄하고 중국을 손보겠다고 나오니까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에서 괜히 사업하다가 이게 자기네들이 돌딱 맞겠구나. 자기네들한테 여파가 오겠구나 해서 글로벌 기업들이 하나 둘씩 중국을 떠난다. 글로벌 기업들뿐만 아니라요. 중소기업들 뭐 옷 만드는 공장들 이런 거 많이 지금 떠나고 있답니다. 불안하다는 거죠. 중국과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에서 중국이 말하자면 큰 상처를 받을 위험성이 많다. 미국은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들을 많이 하니까 아야야 중국에서 사업하다가 이거 우리 큰일 나겠다. 빨리빨리 떠나자. 그래서 지금 여유 있을 때 많이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탈중국화가 아주 많이 됐는데요. 여기 자세히 보면은 중국의 한국 기업이 가장 많이 진출한 곳이 산둥성이래요. 산둥성의 찡따오인데 청도죠. 여기 중소기업 위주로 2000년 중반에 10,000개 가까이 있었답니다. 저도 여기 청도 가봤는데 한국 공장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10,000개 가까이 있었는데 2008년에 야반도주하는 바람이 불었대요. 2000 금융위기 때. 그때 많이 떠났고 그때 하룻밤 사이에 100개 이상의 기업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떠났습니까? 그런데 지금 다시 탈중국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많이 떠나고 있답니다. 조금 더 올려보시죠.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중국을 떠나서 베트남이라든가 뭐 라오스 이런 데로 간다는 건데, 여기 이제 한국으로 오면 좋은데 그게 한국으로도 안 온다는 거예요. 여기 분석도 조금 나왔는데, 이게 일부는 한국으로 조금 오는데 대부분은 중국 떠나서 동남아시아로 간다는 거죠. 이럴 때 한국에서 우리가 잡으면 좋은데 여기 여건이 만만치 않거든요. 기업을 하기 좋은 환경이 아니라
기업하기 나쁜 환경으로 문재인 정부가 만들어 버렸고, 네. 각종 규제라든가 법인세라든가 이런 게 기업하기 나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주워 먹는 게 베트남에서 아주 다 주워 먹고 있다는 거예요. 베트남은 향후 굉장히 많이 발전할 것 같은데요. 중국에서도 빠져나가고 한국에서도 그쪽으로 빠져나가고. 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다 내보내고 있잖아요. 이럴 때 찬스거든요. 미국과 중국이 이렇게 붙을 때, 그러니까 중국에서 빠져나오는 기업들이 우리가 다 우리 오면 얼마나 좋아요. 그 인력 창출하죠. 세금 또 거기서 낼 거죠. 그럼 공장이 하나 오면 그 공장 주변에 식당이다, 뭐 커피숍이다, 뭐 물건 사는 데다 이런 데 가게들이 또 형성되잖아요. 공장 하나 와도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엄청나게 떠난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한 10분의 1만 우리가 받아도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텐데 이 문재인 정부가 이 헛짓거리 하는 바람에 그 바로 코앞이 아니라 베트남으로 간다는 거 아니에요. 한국 기업들이요. 중국에 투자한 한국 기업들이 탈중국 하는데 베트남으로 간다. 뭐 외국 기업들이야 뭐 한국에 오는 거 바라지 않아도 한국 기업들은 다시 돌아오는 거 바라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중국이 앞으로 곤란해질 것 같습니다. 중국이 제 생각에는 미국이요. 이게 뭐 관세라든가 환율이든가 이런 거 가지고 지금 슬쩍 공격하는데 전문가들에 의하면 미국은 중국을 반드시 손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대로 놔뒀다가는 자기네들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패권국의 지위를 넘보고 그 경제력을 강력하게 부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손을 못 빼면 앞으로 5년, 10년 뒤에는 영원히 손을 못 본다. 왜냐하면 이제 너무 덩치가 커져서 손을 못 보면 그 다음에 패권국 지위도 10년, 20년 뒤에는 바뀔 수가 있다니까. 지금 손을 보는 절호의 찬스고 마지막 찬스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그래서 트럼프가 겉으로는 조금 유예해 주는 것 같지만 계속적으로 중국 손보기를 할 것이다. 그러니까 기업하는 사람들은 그런 안테나를 잘 꽂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돈이 한두 푼 투자하는 게 아니잖아요. 공장 짓고 무슨 회사 짓고 이러는데 남의 나라에 가서 근데 돈 막대한 돈 투자해놨는데 이건 미국에서 계속 중국 손본대네. 이건 우리가 어려워지는 거네. 이거 안 되겠다. 빨리빨리 더 손보기 전에 빨리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고 해서 중국을 떠나는 거예요. 이것도 미국의 하나의 전략입니다. 이것도 탈중국 현상을 하게 하고 외국인의 직접 투자, FDI라고 그러거든요. 외국인의 직접 투자한 돈을 중국에서 빠져나가게끔 유도를 하는 정책을 또 미국에서 쓰는 거예요. 다각적으로 쓰는 거예요. 관세 이런 거 하면서 중국 압박해서 이런 외국인들이 중국 투자한 돈들이 빠져나가게끔. 그래서 중국에 돈이 안 돌게끔. 그리고 공장들이 빠져나가서 어려워지게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냐. 어려워지잖아요. 경제가 꺾여요. 성장률이 꺾이면 불평불만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제2의 천안문 사태가 나오면 큰 그림으로 제2의 천안문 사태 나와서 소요 사태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소수민족의 분리독립운동이 일어난다. 그것까지도 계산하고 미국에서 부추기는 거예요. 자꾸. 소수민족 분리독립에서 러시아가 구소련이 붕괴되면서 그때 이쪽 여러 나라가 독립해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소련의 그 엄청난 막강한 파워가 빠져나가면서 굉장히 왜소해졌잖아요. 지금 미국의 대적이 안 되잖아요. 미소냉전 시대에 맞짱 떴는데 지금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중국도 그렇게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중국의 소수민족들을 분리시켜. 그거 중에 하나가 홍콩도 마찬가지입니다. 홍콩도 중국에서 떨기기 위해서 거기 지금 성조기 들잖아요.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가겠다고 홍콩 시민들이 시위하면서 성조기 들어요. 그것도 다 미국에서 지금 조정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홍콩뿐만 아니라 마카오도 거기 서양 문물을 먹었거든요. 마카오가 포르투갈령이었습니다. 포르투갈이 식민지였다 중국으로 이제
흡수됐는데 거기서도 야 이거 중국 홍콩 보니까 야 이거 우리도 안 되겠다. 그렇죠. 뭐 그 소수민족들 많잖아요. 그런 것까지 내다보고 미국이 압박을 하고 있다. 그걸 이제 냄새 맡은 기업들이 다 떠나는데 삼성도 거기에 좋은 전략통이 많습니까? 삼성도 보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이거 중국 떠야 되겠다. 뜨면서도 아주 나이스하게 떴습니다. 여기 보면은 굉장히 이건 뭐 아실 텐데 저 기사 좀 들어보시죠. 좀 보시면 삼성전자 공장 철수에 대한 중국 측 반응이 아주 뜨거운데요. 여기 이제 이 삼성의 행동에서 배워야 한다. 이런 그 논평들이 신문에 많이 났다고 합니다. 이번에 거기 떠나면서 다른 일자리를 찾아주기도 하고 퇴직금도 주고 중국에 뭐 퇴직금 줄 필요도 없는 나라인데 그 일일이 퇴직금 다 줬대요. 그러니까 떠나면서 아주 제대로 다 하니까 이 삼성 아주 멋지다. 여태까지 중국에 그런 기업이 없었는데 특히 외국 기업이 가면 그만이지. 근데 일자리 다 찾아줘. 그 다음에 퇴직금도 줘. 이렇게 멋지게 하고 떠나니까 박수를 받았습니다. 삼성 멋집니다. 근데요 이게 머리를 잘 쓴 거예요. 그 돈이 물론 뭐 당장 들어가는 돈은 크겠죠. 그러나 삼성의 이미지를 높여서 중국인들의 마음을 잡은 그 돈은 여기에 투자한 거에 몇십 배는 아마 더 이익이 얻을 겁니다. 세계에 이런 뉴스가 나니까 삼성의 이미지가 올라가는 거죠. 광고 25초짜리 광고하는데 돈이 얼만데. 근데 이런 게 세계의 뉴스가 쫙 나가면 그 광고 효과는 또 엄청나. 삼성이 머리를 잘 쓴 거예요. 예. 하여튼 그것도 기업가 정신이 있는 거고요. 네. 중국이 이제 이렇게 제가 볼 때는 미국한테 맞짱 뜨다가 중국이 앞으로 큰 위기를 맞을 것 같아요. 근데 문재인 정부는 그걸 모르고 미국 편에 서야 되는데 자꾸 중국 쪽으로 편에 선단 말이에요. 중국이 앞으로 떠오르는 패권 세력을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을 한미동맹 철수하고 미국 하면서 슬슬 중국에 붙으려고 그러고 뭐 실크로드 있잖아요. 1대1로 거기에 합류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뭐 송유관이어서 중국으로 해서 러시아로 해서 이쪽으로 북한으로 해서 송유관하고 이쪽으로는 우리 남한 북한 그다음에 중국으로 해서 뭐 유럽으로 뭐 이렇게 가자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중국의 영향권 내에 우리가 붙자 이런 정책을 쓰고 있거든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바보 같은 짓이에요. 구한말에 고종이 판단을 잘못해서 어차피 동맹을 맺으려면 제일 센 나라, 강력한 나라하고 동맹을 맺어야 우리가 안전하고 경제적으로도 부를 누릴 수 있어요. 지금까지 70년에 우리가 이렇게 경제 성장한 거는 미국하고의 동맹 관계, 이승만 박사가 만들어 놓은 그 체제 하에서 우리가 미국의 도움을 받으면서 감히 우리나라 일본이든 중국이든 북한이든 쳐들어오지 못하고 경제 발전 이룩할 수 있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한미동맹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폐허 속에서 70년 만에 세계 11위, 12위 하는 강국을 만들었잖아요. 한미동맹이 없었으면 택도 없는 소리지. 지금만 뭐 베트남 뭐 필리핀 이런 수준 됐을 거예요. 게임이 안 되잖아요. 거기하고는 우리가 뭐 잘났어? 땅덩어리가 거기보다 커? 필리핀보다 커? 베트남보다 커? 뭐가 잘났어요 우리가? 아니라니까. 한미동맹이에요. 근데 고종이 바보같이 이게 하는 바람에 그때 나라 뺏겼잖아요. 지금 문재인도 마찬가지로 잘못 판단하고 있다. 미국의 파워는 아직까지 막강하고요. 경제력을 중국이 좀 앞선 거지. 과학기술, 무슨 군사력,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소프트 파워 면에서 게임이 안 돼요, 중국하고는. 게임이 안 돼. 항공모함, 중국 두 개, 미국 13개인가 그런데요. 중국 2개는 차로 말하면, 우리나라 차로 말하면 티코, 그리고 저쪽은 벤츠 600이에요. 항공모함 수준이. 중국에 항공모함 2개 있는 게 차로 비교를 하면 티코 수준이고 티코 2대 있는 거고 이쪽은 벤츠 600 13개 있는 거예요. 게임이 안 되는 항공모함이 항공모함 수준도. 근데 고남하고 달랑 2개 가지고 있어요.
아유, 여러 가지로 게임이 안 된다니까. 돈만 좀 있지, 무역해가지고. 그런데 그 돈을 손보고 있다, 지금. 공장은 떠나고 있다.